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오늘 부자라빠의 경매 공부하기 파트 10에서는 경매시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 참여하여 물건을 낙찰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물건에 대해서 임차인이 존재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집주인만 사는 집은 권리 분석도 쉽고 간단하지만 임차인이 사는 집은 좀 까다롭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원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낙찰자가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법원 배당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내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낙찰자는 일반 매매보다도 더 비싸게 낙찰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는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은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하며 버티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에 당당하게 그 집에 살 권리가 있고 소유자의 부당한 이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기간 중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이사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상 대항력과 경매에서의 대항력은 의미가 조금 다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의 대항력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전입신고를 한 모든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경매에서는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만을 대항력이 있다고 하고 이를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 신고가 늦은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게 되고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법상으로 이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간단한데 이사하고 나면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날 0시부터 이 대항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날에 소유자가 당일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은행의 근저당은 접수한 당일이 기준이고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 이길 0시가 기준이니 근저당이 선순위가 되게 됩니다. 이런 그 악덕 소유주의 경우 말고도 사실 그 현실에서는 많은 경우가 은행의 근저당이 이미 설정된 상태에서 임차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근저당 최고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최악의 경우에 임차인 본인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집을 임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전세난에서 사실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경매 입찰함에 있어서 그 해당 물건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이 권리에 따른 입찰 판단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를 보시면 이제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 그리고 다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면 입찰해도 좋습니다. 근데 회수가 불가하다면 명도에 어려움은 있으나 입찰은 가능합니다. 근데 모르겠다 그러면 난이도는 좀 높지만 이 또한 입찰은 가능합니다. 근데 배항력이 있는 경우는 거기서 보증금이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입찰 역시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회수가 불가하다 그러면 절대 입찰에 참여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르겠다 그러면 고수가 고도의 전력으로 참여를 하는 거고 초보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 즉 배당은 별개의 것이라 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경우 대부분 배당을 못 받을 수 있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고 해도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낙찰자에게 임차인이 버티는 힘인 대항력과
법원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배당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주택 임차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세권을 가진 경우는 임차권자가 아니고 전세권자이며 법원에서 전세권자의 지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다른 권리인데 이 임차인은 이 두 가지 권리를 모두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매에 입찰을 할 때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 물건은 편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을 받고 이사를 갈 것이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도 배당을 받으면 당연 이사를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당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낙찰자가 머리가 아파지게 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므로 당연 낙찰가가 비싸지게 되고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으면 집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법적 행사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협상을 잘해서 잘 해결을 해야 하고 그러자면 약간의 위로금도 챙겨 주어야 이게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배당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없는데 배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명도가 까다롭겠지만 여한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이거 정말 어렵기 때문에 초보자는 건드리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경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그 대항력 존재 유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해당 임차인의 배당 유무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배당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 유무에 대해서 한 세트로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공부하는 시간에는 임차인의 배당 권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볼까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